철밥통 일하던 60대 공무원, 퇴직 후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공무원처럼 한번 들어가면 평생 안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직업은 막상 퇴직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저 연금만 받으면 평생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정작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퇴직자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내가 일하는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공무원은 정년도 보장되고 연금도 넉넉하니 퇴직 후가 남들보다 편하겠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물론 직장 생활 동안에는 그런 안정감이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나를 지켜주던 조직을 떠났을 때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구성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1. 퇴직 후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김모 씨의 사연. 먼저 오늘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 60세 가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하기 전에는 6급까지 승진하며 나름 자신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왔어요. 처음에는 급여가 많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과 안정된 지위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공무원이면 부모님도 안심이지 퇴직하면 연금이 나올 텐데 굳이 큰 욕심 낼 필요 있나? 같은 말을 많이 했고 김 씨 본인도 묵묵히 일만 했다고 해요. 문제는 60세의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하면 연금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며 막연히 기대했는데 정작 막상 퇴직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소득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일이었어요. 퇴직 전에는 나름 성과급도 조금씩 받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사실상 월 수입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공무원 연금이 전부이니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하고 쉬고 있는 김 씨를 향한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아내나 자녀가 그냥 푹 쉬세요. 이제는 본인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세요. 라고 말해도 김 씨 본인은 계속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관공서 조직 문화에서만 일하던 김 씨가 밖에서 뚝딱 다른 일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직에 도전해 보려고 해도 초고령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이 많은 퇴직자를 선뜻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기껏해야 단기 파트타임이나 단순 업무 중심의 자리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점점 줄어들었고 대인관계도 좁아지다 보니 집 안에만 머무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60세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됐고요. 2. 은퇴 후 삶을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3가지. 그래도 공무원인데 연금이 있잖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건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그 연금이 실제 생활비에 충분치 않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싶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A. 퇴직 후 소득 격차에 적응 못한 7급 공무원 출신. 인물 배경. 7급 공무원 시험에 비교적 젊은 시절 합격해 퇴직 시점까지 27년 정도 근무한 박모 씨 59세 가명. 본인은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 공무원이라며 월급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문제.
막상 퇴직을 맞이했을 때 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공무원 재직 시 절약 없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퇴직 후 재정 상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마땅히 다른 부수 입원을 만들 준비를 해두지 않아 어디선가 꼭 돈이 나와야 하는데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그저 공무원 신분일 때는 알아서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막막해진 거죠. 주요 고민. 연금을 받아도 집의 월세,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결국 적자를 메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퇴직금까지 생활비로 써버리다 보니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완전히 빈털털이 되겠다는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례 비조직 문화 밖에서의 인간관계 단절. 인물 배경. 지방의 한 관공서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모 씨 61세 가명. 지방 공무원의 특성상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 사람 공무원이야 라는 인식으로 살아왔고 본인도 그에 맞춰 권위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문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그동안 자신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관공서를 떠나니까 어느 단체나 모임에 나가도 뭔가 찬밥 신세가 된 느낌. 이미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의 지위나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해졌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주요 고민.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이나 후배들과의 관계도 퇴직자라는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었어요. 모임에 나가도 이제는 내가 할 얘기도 없네라며 주눅 들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례 씨 연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인물 배경. 서울에 소재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최모 씨 62세 가명. 5급까지 승진을 하고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온 전형적인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재직 중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정작 내가 퇴직 후에 뭘 하고 싶을까? 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은퇴 후 문제.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 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지만 정작 은퇴 후 첫 달이 되니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다라는 강박관념이 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나 일상 루틴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자 그 심리적 공허감이 경제적 불안감으로도 이어진 거죠.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긴 하지만 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 의료비나 자녀 문제가 생기면 같은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주요 고민.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 재직 당시에는 늘 지시와 업무가 있었으니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매일이 마음만 바쁜 무계획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위 세 가지 사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 사례처럼 많은 공무원 혹은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분들이 막상 퇴직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연금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생활 수준이 연금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대출,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지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크게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최소 5년 전부터는 퇴직 후 예상 지출과 연금 수령액, 예비 비용 등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적금뿐 아니라 오래된 집을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한다거나 혹은 본인 능력에 맞는 소규모 창업을 고민해보는 방법도 있죠. 단, 무턱대고 요식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너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전부터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중요해집니다. 조직을 벗어나더라도 내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허무함을 줄일 수 있어요. 더불어 일자리 정보나 봉사활동 기회 같은 것들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요. 정서적, 심리적 준비.
은퇴와 동시에 일상 루틴이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업무를 통해 인정받는 기회도 없어지니까요. 취미활동, 자기개발, 혹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은퇴 이후의 내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요리, 여행, 글쓰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어요. 나이살 먹고도 배울 수 있는 환경 찾기. 요즘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은퇴자, 대상 강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 문화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있죠. 현역 시절에 못 배웠던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서 알바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소득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은퇴 후 전문 강사, 시니어 컨설턴트, 1인 창업 사례도 점점 늘고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은퇴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갑자기 집에만 있는 가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아빠 혹은 엄마는 이제 일 그만하고 즐기세요 라며 반대로 권유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왜 쉬고 싶지 않은지 등을 솔직하게 가족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때론 가족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지원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서로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후 삶도 계속되는 인생이다. 얼마 전까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그 누구보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직무와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안정, 권위, 나만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의미까지 잃었다고 느낄 정도의 큰 변화죠. 하지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전에 준비만 잘 해둔다면 퇴직 후에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자유와 기회를 누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직장에만 매달려 왔던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시나리오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노트 한 권을 꺼내서 혹은 컴퓨터 문서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은퇴 후 월별 예상 지출은 얼마인지, 연금을 포함해 예상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부족분을 메울 방법은 무엇인지,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정리, 재취업, 투자 등.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퇴직 후 내 삶이 막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혹은 믿을 만한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내 계획을 현실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막상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빠듯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구나.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하고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은퇴 후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직장 종류와 상관없이 은퇴 후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디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한 다음 챕터를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미 잘 터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유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